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곧 개막할 제 최고 권위 종목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다음 주 개막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요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제가 이 프리시즌 NBA 경기들을 다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방송이 뜸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 최고 권위 주종목 NBA 그리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요. 10연승 이상 기록망 총 우측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을 기록을 해드렸고 사실 뭐 이 8번 기록해 드리는 동안 뭐 두폴 두조합 그리고 반드시 수익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형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뭐 3년 방송을 하더라도 이제 10연승 하나 기록하기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 8개를 갖고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한 또 명확한 증거 자료들 우리 또 유튜브 형님들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링크 모두 정리해서 제 숲TV 방송국에 올려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보면은 링크 하나 남겨놨고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해당 날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용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저는 4년간 이제 생방송을 현재 지금 4년차 진행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댓글들 주작할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살 수도 없고요. 이제 생방송 오셔서 분위기 확인하시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도 열려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또는 이렇게 단기 패키지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이렇게 또 별풍선 맞춰서 후원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게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간 프리뷰는 바로 초강승부입니다.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행을 하는 구간이고요. 초강승부는 그냥 가장 좋아 보이는 그 해에 어떻게 본다면 가장 좋아 보이는 구간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직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초강승부 구간에서 30분 만에 또 조기 퇴근을 했던 그런 경기들도 있었죠. 바로 이 5월 4일 구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저의 전매 특허긴 한데 요거 역배로 갔다가 30분 만에 퇴근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들도 잘 골라 담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션도 걸려 있어요. 저희 방 회장님이신데 또 만개 미션을 또 걸어주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카자흐스탄과 우리 리텐슈타인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런 경기입니다. 승리할 수 없는 두 팀, 그야말로 덤앤더머의 맞대결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경기인데 이유는 둘 다 득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홈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감독까지 변경이 아니고요. 사임이 됐습니다. 중간에 공백기가 한번 있었을 정도로 사임이 될 정도로 팀 상황 자체가 많이 좋지 못하고 홈에서도 1무 5패 최근에 또 3경기 연속 득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얘들이 뭐 결장자가 있다라거나 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풀 주전으로 모두 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홈 경기에서도 승리가 없는 그야말로 득점이 없는 팀 자체가 많이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정팀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6연패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 경기당 평균 실점이 무려 4실점. 그러니까 6연패 진행하는 동안 실점이 23실점입니다. 여기에다가 득점은 무득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리텐슈타인 같은 팀을 한 번 더 프리뷰했잖아요. 산마리노라고 해서 어제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 제가 형들한테 그냥 오스트리아 이거 4마인도 가도 된다. 뭐 5마인 가도 된다. 그리고 10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리텐슈타인이나 뭐 산마리노 요런 팀들은 이제 축구가 전문 직업이 아닌 애들이 많아요. 각기각층의 이제 본인 본직이 따로 있는 애들이 모여서 그냥 이름만 내걸고 축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일반인 팀이랑도 가깝습니다. 조기 축구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또 그런 팀이기도 하고 뭐 결론적으로 이제 카자흐스탄도 홈 경기에서 최근에 뭐 4연패에다가 계속해서 뭐
득점에 대한 부재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질만한 게임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뭐 카자흐스탄이 뭐 예를 들어서 어제 페루제도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긴 아닌데 어쨌든 카자흐스탄이 뭐 1대0 또는 2대0 정도 승리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승은 메리트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1마인승 1.4배당인가요? 3배당인가요? 메리트 없습니다. 이런 경기는 오히려 1햄무나 또는 2햄무 같은 느낌으로 차라리 고배당으로 활용을 할 때 조금 더 빛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카자흐스탄 1햄무 또는 2햄무 마지막으로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개입니다. 우리 백수형님. 대신에 오늘 미적 중에 있을 때는 열을 더 추가 발송을 해드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은 북아일랜드와 그리고 슬로바키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갱갱형님도 어서 오십시오. 현 시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저희 방 실질적인 또 지주형님 어서 오시고. 자, 북아일랜드랑 슬로바키아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양쪽 다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도 그렇고 슬로바키아도 그렇고 둘 다 승수 자체가 높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승리를 잘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두 팀 다 조직력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팀 분위기라고 해야겠죠. 아이고 또 갱갱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품. 이따 또 한 번 더 감사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아일랜드 먼저 봅시다. 수무명사님 별풍선 200개 홈팀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홈 경기에서 4경기 연속 클린시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만큼은 실점을 하지 않는 팀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원정팀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연속 클린시트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양쪽 다 조직력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이런 실점률에 있어서 분명한 경쟁력은 뚜렷한 두 팀이 오늘 맞붙게 된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만 홈팀 북아일랜드가요. 일단 경기가 너무 홈에서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에서 홈 경기 패배가 아예 없는 수준이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 이 팀 꾸준하게 멀티 득점도 뽑아주는 팀이기도 하죠. 최근에 보면은 그 유럽 예선에서 그 덴마크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또 잡아내기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좀 북아일랜드의 강점이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슬로베니 최근에 이제 북아일랜드가 홈 경기에서 조금 부진했던 팀들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수비 조직력이 좋았던 팀을 상대로는 좀 유독 그래도 약한 모습, 그러니까 지진 않습니다만 물을 캐는 모습 또는 1대0으로 간신히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개 이탈리아, 뭐 슬로베니아 이렇게 조직 축구, 수비 축구하는 팀들, 슬로바키아도 오늘 마찬가지일 거라고 놓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굳이 한 팀이 승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북아일랜드가 한 골 차 정도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다라는 점에서 역시나 고배당으로 써먹기 좋은 경기겠죠. 제가 최근에도 이제 뭐 써먹기 좋은 경기 또 특히나 어제 핀란드도 제가 어제 이거 햄무 갔다가 또 적중해드렸던 만큼 그런 경기입니다. 무승부 또는 1햄무 보면서 언더까지 모두 볼 수가 있는 경기겠습니다.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이거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핀란드와 굉장히 흡사한 경기입니다. 자, 그다음은 코소보와 슬로베니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형들아 그 페루제도 경기 다들 기억나시죠? 페루제도 제가 이제 언더랑 프랜승을 같이 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형들한테 그 얘기를 드렸어. 이 얘기가 이 경기가 언더가 아니라 오바가 난다라고 한다면 페루제도가 3대0 이상으로 찢어버릴 경기다 라고 형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유럽 예선 경기들을 한번 놓고 보시면은 지독하게 홈 경기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 유독 홈 경기에서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오늘 이 코소보, 홈팀 코소보가 그런 팀입니다. 최근에 홈 4연승을 달려나가고 있는 코소보인데 얘네들이 단순하게 홈 경기에서 수비값만 좋은 게 아니라 공격값도 화력이 아주 준수한 팀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예선전 자체는 잘 못해요. 근데 유독 홈 경기는 꼭 이겨. 그러니까 반대로 또 원정팀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오블락 그 다음에 얘가 어디서 뛰고 있더라? 리즈인가? 리즈 수비수인가? 비올 그 다음에 맨유에 있는 다들 아시다시피 세슈코 뭐 다 나올 수는 있어요. 오늘 주전 애들 A급 애들 다 나옵니다. 슬로베니아.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나도 단조로운 공격 전술, 그러니까 피지컬로만 좀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득점의 한계가 좀 뚜렷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 언더가 역시나 어제 페루제도처럼 언더가 안 날지언정 코소보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메리트는 저는 확실하다고 좀 훌륭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심지어 배당도 2.2배당이야. 물론 코소보가 역배였으면 어제 페루제도처럼
충분히 더 써먹어 볼 만한 그런 경기가 됐을지 몰라도 배당 대비 메리트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 코소보의 2.2배당은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뭐 햄무 고배당으로 써보셔도 될 만한 경기라고 봐요. 이 경기는 1대0 승리 아니면 뭐 2대0, 그 다음에 2대1, 많게는 3대0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언더는 후순위로 두도록 하고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아로아 배당 대비 11님 메리트 별풍선 코소보 승 333개 먼저 11 보면서 추가. 코소보 햄무 그 다음에 언더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로아 형님 감사드립니다. 와 근데 페로제도도 형들아 어제 홈 경기에서 얘들이 원래 빠따가 좋은 팀이 아니에요. 얘들이 보면은 뭐 이긴다고 하더라도 1대0으로 이기고 이런 경우가 많긴 한데 확실히 홈 경기 잘 나가는 유럽 예선 팀들은 분명히 홈에서 확실하게 경쟁력은 있다라는 걸 어제 한번 보고 또 느꼈죠. 자 그러면 스웨덴과 스위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당을 보고 살짝 좀 의심스러웠던 경기였어요. 도대체 킹킨1977님 왜 별풍선 200개 스위스가 적중기원. 역배를 받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우리 아로아 형님 그리고 1977님 감사드립니다. 요거 일단 분석 먼저 일단 요거 스웨덴 해놓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제 제가 요런 흡사한 경기를 한 개 더 형들한테 권장을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바로 그리스 경기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원정 경기를 잘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원정에서 패배가 없었고 유럽 예선 충분히 훌륭하게 잘해주고 있고 뭐 화력도 준수했고 그런 팀이었는데 어제 좀 크게 졌잖아요. 선제골을 넣고도 3골을 내리먹히면서 패배를 하긴 했는데 자 어쨌든 스웨덴이랑 스위스가 약간 비슷한 그 대목이긴 합니다. 우선 홈팀 스위스 전체적으로 스웨덴의 홈 경기는 사실 반대를 찍기가 좀 어려워요. 자 왜 그러냐? 일단은 이삭 다들 아시다시피 이삭부터 그리고 요케레스 마지막 엘랑가가 지금 뉴캐슬에 있죠. 엘랑가까지 그야말로 이 공격 라인업 자체는 진짜 화려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웨덴이 홈 경기에서 3경기 연속 클린시트에다가 4연승 또 화력도 홈 경기는 좋은 팀이야. 공수 밸런스가 홈 경기에서 굉장히 뛰어난 팀이 우리가 스웨덴이다 라고 평가가 되긴 하는데 자 한 가지를 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스웨덴의 그 주장급 골키퍼 한 명이 최근에 감독이랑 불화를 일으켜서 굉장히 크게 싸우고 팀을 나갔대요. 근데 이게 팀을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국가대표 자체를 은퇴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스웨덴도 지금 그 카르텔이 좀 있나 봐요. 그 이 국대 내부 안에. 아무튼 간에 어쨌든 올센 골키퍼라고 해서 팀의 이제 주장급 이제 가장 중요했던 클린시트를 이끌었던 그런 골키퍼였는데 이 골키퍼가 일단은 국가대표를 은퇴할 정도로 감독이랑 불화가 심했고 지금 감독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선수단들도 오히려 이제 골키퍼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이런 이제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팀 내부적으로 좀 어수선하다라는 거. 우리는 한국 축구림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팀이 어수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미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원정팀 스위스인데 스위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월드컵 예선에서 아예 안 지는 팀이고요. 최근에 30경기를 치르는 동안 패배가 단 1패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월드컵 판정 개깡패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월드컵은 스위스가 좀 그리고 각 잡고 원래 애들이 조직력 축구라는 팀인데 최근에 보면은 화력으로 어쨌든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 경기 보시면 스위스도 3골씩은 받고 승리하는 경기들이 많아. 그죠? 좀 그런 강점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스위스의 유일한 약점 중에 하나는 원정 경기가 좀 많이 약합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한 번밖에 없기는 해. 그게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다. 뭐 결론적으로는 난타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양쪽 다 화력 좋죠. 스웨덴도 최근에 좋았던 수비 능력치가 골키퍼의 이탈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2.5 언더는 못 보는 상황이라도 놓고 보겠고요. 오바 쪽 보면서 어쨌든 저는 이제 한국의 그 카르텔을 봤기 때문에 오늘 스웨덴도 좀 꽤나 좀 녹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승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좀 치고받는 난타전 속에서 무승부와 함께 스위스 프랜승과 오바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오바가 여러분들아 기준점이 높더라. 1.79점대인가? 오히려 역배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짝 애매했던 경기긴 했는데 근데 어제 형들 다들 보스니아 오바 기억나시죠? 제가 보스니아 오바 푸근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양득이 가능한 여러분들 경기는 웬만하면 오바가 좀 푸근하게 하니까. 200개 적중 그래서 기원. 어제 보스니아도 제가 양득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약간 무승부 느낌의 오바 받으렸고 2대2 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마에스트로 형님까지 데이터 싹 다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자, 그다음은 벨기에와 그 다음에 북마케도니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잠깐만, 아이슬란드 안 했구나. 자, 아이슬란드랑 우크라이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형들 이게 초강승부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평소보다 조금 프리뷰가 길어진다라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더 좋은 분석 들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아이슬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경기인데, 자, 요 경기의 변수는 뭐냐면, 앞전에 스웨덴의 변수는 골키퍼였잖아요. 이 경기의 변수는 뭐냐면 경기장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평소에 아이슬란드가 그 치르는 경기장이 아니래요. 경기장이 바뀌었대. 그리고 지금 이 필드 자체가 그 골이 굉장히 잘 나오는, 평균 골이 지금 보면은 2.8골이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좀 골이 잘 나오는 필드라고 합니다. 뭐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뭐 아이슬란드의 평균 그 평소 쓰던 구장이라는 건 좀 다른 그런 필드고, 이게 뭐 잔디가 좋다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좀 골이 잘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만 좀 우리 형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최근에 아이슬란드의 강점은 공격력입니다. 뭐 최근에 뭐 무득점 경기가 한 번 있긴 했습니다만, 뭐 완전 강팀 아닌 이상 꾸준하게 멀티 득점 이상씩 박아주면서 승리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특히나 홈 경기에서는 얘들이 뛰었던 애들이 또 뛰고 또 뛰고 하기 때문에 조직력 자체도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아주 평가하는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이제 원정팀 우크라이나는 오늘 진첸코도 오늘 또 빠지게 되겠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였죠. 원정 경기에서 일단 실점률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뭐 이제 홈 구장 자체도 잘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정 경기 조직력과 그리고 실점력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충분히 아이슬란드가 어떤 새로운 이런 필드, 홈의 이점과 필드의 이점을 살릴 만한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아이슬란드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랜승에다가 오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솔직히 역배까지 충분히 봐도 될 만한 경기라고 봐. 어제 페로제도 같은 느낌이 이 경기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은 벨기에와 북마케도니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통틀어서 야간 경기 통틀어서 가장 재밌는 경기를 한 경기만 딱 꼽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경기를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벨기에, 홈팀 벨기에의 막강한 화력이냐, 또는 원정팀 북마케도니아의 미친 원정 수비력이냐, 요 차이일 것 같은데, 우선 홈팀 먼저 봅시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 벨기에가 최근에 6대0 경기, 6점짜리 경기를 벌써 2번이나 했죠. 반대로 원정팀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원정 경기 지금 4연속, 4경기 연속 클린시트입니다. 대단하죠. 어쨌든 오늘 벨기에 홈 경기고 북마케도니아는 또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됩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팀 벨기에는 최근 홈 경기에서 이 3득점 이상씩 3경기 연속 박아주고 있고, 요거를 이제 멀티 득점으로 좀 줄이게 된다면 8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터트려주고 있습니다. 홈 경기 질 확률 1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극악의 홈 승률, 극상의 홈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예선 벨기에 홈 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북마케도니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원정 경기 4경기 연속 클린시트와 함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멀티 득점 이상씩, 그러니까 밸런스가 상당히 최근 좋은 팀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지금 공사하나 봐요. 그래서 좀 드릴 소리가 나는데 요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언더날 경기는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북마케도니아가 클린시트 최근에 4연속 좋았긴 했습니다만, 맞붙었던 팀들 한번 쭉 보시면 뭐 카자흐스탄, 뭐 리텐슈타인 이런 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오늘 충분히 벨기에 홈구장에서 이런 클린시트 기록은 깨질 것 같고요. 요게 이제 3대1 아니면 2대1 나올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벨기에 일반승은 못 가니까 마힌승을 가야 되잖아요. 1마힌승을 가자니 또 배당 메리트가 이게 맞나 싶었던 경기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순위로는 우리가 오바 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양득이 가능하면서도 벨기에 혼자서도 오바를 낼 수가 있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2.5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벨기에 승리 또는 마힌 승리, 1마힌까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마힌까지 보기에는 벨기에가 사실 우리에게 최근에 그렇게 막 엄청난 능력을 이렇게 막 검증한 어떤 그런 느낌은 또 아니기 때문에, 물론 6대0 경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과 룩셈부르크 경기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경기냐, 이제 뒤에 제가 프리뷰해드릴 프랑스랑 두 경기가 범인 찾기 게임입니다. 두 놈 중에 한 놈은 범인이야, 그죠 여러분들? 자, 일단 누가 범인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일단은 뭐 프랑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일단 어차피 우리가
일반승은 못 가져가잖아요. 뭐 독일이 1.04배당인가요? 프랑스는 일반승 배팅이 안 되잖아. 1로 다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디캡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마힌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4마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이 홈 경기에서 골 득실 편차가 더 커요. 얘들이 한 3점 차이가 나고, 프랑스는 놀랍게도 이따 뒤에 프리뷰 해드릴 거지만 얘들이 1점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득점이 1.5고 실점이 1이었나 아무튼 홈 경기에서 그렇게 프랑스가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고, 자, 일단은 독일이 최근에 홈 경기에서 득점 폭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홈 경기에 그 4연승이 모두 다득점을 포함한 경기죠. 여기에다가 이제 룩셈부르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원정 경기에서 꾸준하게 계속되는 실점이라는 거. 결론적으로 원정 경기에서 다실점을 항상 좀 이제 포함한 경기를 많이 했다라는 게 문제였다. 추가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이 스포츠는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상성의 스포츠다. 독일이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상당히 강했고요. 얘네 둘이 만났다고 하면은 평균 경기당 5득점 이상씩은 뽑아냈었어. 둘이 합쳐가지고. 그만큼 독일이 뭐 기본적으로 룩셈부르크를 찍어 누른다라는 건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3대0 아니면 4대1 약간 요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독일 마힌 쪽으로, 이 마힌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그 다음은 오바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도 괜찮더라고요. 1.6배당이면 3.5긴 합니다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프랑스랑 아제르바이잔 경기인데, 자, 앞전에 제가 아까 이제 독일 프리뷰 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가 4마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프랑스 감독인 지금 데샹 감독이 최근에 전술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 아무래도 뭐 이제 덴벨레도 빠졌고, 지금 뭐 추아메니, 그 다음에 튀랑 이런 공격 라인들 다 빠졌다 보니까 뭔가 이제 중원 구간, 그 다음에 수비 라인 점검들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긴 한데, 되게 프랑스가 많은 득점을 하는, 그러니까 공격 전술을 쓰는 게 되게 원정 경기긴 하거든요. 프랑스가 홈 경기에서는 꽤나 안정감 있는 전술을 실제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앞전에 이제 미리 좀 언지를 드렸지만, 프랑스가 최근에 이 6경기 동안 홈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1.6점대예요. 생각보다 높지 않죠. 반대로 실점은 평균 실점이 한 1점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평득과 이 골 득실에 대한 편차가 많이 나진 않는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다소 4마헤는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원정팀 아제르바이잔이 뭐 원정 승률이 10%인데다가 사실 아제르바이잔은 뭐 유럽 이런 예선에서 팀 아니라는 취급을 많이 받긴 하잖아요. 최근에 또 원정 경기 했다 하면은 멀티 실점, 뭐 2실점, 3실점은 깔고 들어가는 이제 팀이기 때문에 뭐 프랑스가 진짜 개패듯이 두드려 패야 됩니다. 뭐 5대0, 6대0 나와야 되는 경기는 맞아. 다만 어제 오스트리아랑은 약간 좀 개념이 달라요. 오스트리아는 어쨌든 홈 경기에서 화력이 폭발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프랑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덴벨레, 튀랑, 추아메니, 뭐 바르콜라 다 빠진 상황에서 4마헨 이상을 하려면 어제 오스트리아 같은 화력이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수치가 증명하듯 그 정도의 편차는 아니었던 게임이었다라는 점에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게 좀 웃겼던 게 뭐냐면 형들 4.5점이야 언더 오바가.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이 한 골을 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4마행 가실 분들은 차라리 오바를 가는 게 맞죠. 왜냐면 5골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오바를 가는 게 맞고, 아제르바이잔이 한 골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그냥 오바를 가는 게 맞지 않나. 그죠? 차라리 가실 거면 오바를 가시고, 저는 이거는 오히려 아제르바이잔 4프렌이 괜찮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제르바이잔 4프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언더만 오바 볼게요. 뭔가 이상해요 형들 이거. 왜냐면 그러니까 마헨이랑 언더바 기준점이 똑같은 경우는 잘 없는데 이게 똑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메이저리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디비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미 이제 다저스까지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와, 막판에 형들 김혜성 선수의 또 결승 득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푸근하게 어떻게 본다면 다저스가 빠른 시일 내에 또 디비전을 진출하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마지막 경기, 오늘 디비전 마지막 경기가 이제 시애틀과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챔피언십 시리즈죠. 과연 이제 토론토와 맞붙게 될 팀은 누구일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애틀 선발 투수가 오늘 조지 커비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0승 8패, 방어율 4.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디트 선발 투수가 바로
타릭 스코발입니다. 이번 시즌 13승 6패, 방어율 2.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언더오바를 여러분들 5.5점대를 받았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타릭 스코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게 한 7이닝 2실점, 직전 경기도 디비전 2차전에서 7이닝간 2실점을 이미 했죠. 그만큼 한 번 더 한 7이닝 2실점대의 피칭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면서도 시애틀 오늘 형들 총력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지 커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을 야구에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디비전 1차전 디트로이트 상대로 5이닝간 2실점 그리고 8번의 삼진을 잡아냈는데, 다만 제가 볼 때 조지 커비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소포머 징크스가 오기 전 당시에 어떤 7이닝만 무실점하고 이럴 때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한 4이닝 정도가 전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5이닝부터는 좀 위험하다고 봤는데 얘가 정확히 5이닝에 흔들렸죠. 4이닝까지는 엄청난 피칭 내용을 보여줬고 5이닝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결론적으로 지금 시애틀이 좀 불안한 게 불펜이라는 건데, 자, 오늘 시애틀은 2명의 선발 투수가 지금 올라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발 투수가 조지 컵이고요. 바로 이어서 붙일 선수가 루이스 카스티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선발 투수가 2명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루이스 카스티오도 사실 디트로이트 상대로 그렇게 약점이 뚜렷하진 않죠. 어쨌든 두 선수 모두가 홈 경기를 더 잘 던지는 투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지 커비를 5이닝까지가 아니라 딱 3이닝 또는 4이닝까지만 무실점으로 끊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등판할 루이스 카스티오, 그리고 뭐 정말 혹여나 1점 차로 시애틀이 앞서 나갈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가 빠따로 치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버트도 올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제 하루 쉬고 챔피언 시리즈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다음 경기 1차전 선발을 길버트로 예정해 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길버트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왜? 지금 시애틀은 불펜이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만약에 3차전이나 4차전이었으면은 그냥 패스하거나 어려웠을 것 같아. 오히려 시애틀이 역배를 받았으니까 프랜승을 맞을 것 같은데, 최종전이고 끝장승부고 홈 경기고 어쨌든 1번부터 9번까지가 모두 홈런 타선인 시애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디트로이트의 이번 이제 가을 야구 가장 큰 문제가 빠따잖아요. 빠따가 안 터지면서 졌던 경기가 많습니다. 자, 두 가지로 봅니다. 디트로이트가 승리하는 방법은 오바를 동반해야 됩니다. 반드시 빠따가 터지면서 시애틀의 견고한 이 조지 커비와 루이스 카스티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만의 경우 길버트가 또 마무리로 올라온다면 길버트까지를 뚫어내야 돼요. 근데 현재 지금 이번 시리즈 올라갔던 모든 팀들 다 통틀어서 12개 구단 중에서 디트로이트의 빠따값은 11위입니다. 그만큼 최하위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홈 경기에서 빠따가 좀 더 떨어지긴 합니다만, 자, 타릭 스코발이 여러분들 오늘 디트 선발 투수 타릭 스코발이 제가 왜 2실점 정도를 봤냐면, 얘가 이번 시즌에 시애틀 상대로 약했어요. 5이닝간 3실점에 5이닝간 4실점이 있었는데 장타랑 홈런을 너무 많이 맞았어. 결론적으로 이런 중요한 마지막 5차전 뭐 플레이오프 시리즈 이런 구간이라고 한다면 홈런 한두 방이 저는 게임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런 타릭 스코발의 시애틀 상대 대비 높은 피홈런 수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잘 던질 거예요. 한 7이닝 뭐 2실점 잘 끊어주긴 할 건데, 그 이제 이후 디트로이트의 빠따가 과연 얼마나 끌어줄 수 있을까가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 시애틀이 오늘 역배를 받았습니다. 프랜싱에 대한 메리트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말할 것도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 이거는 시애틀 역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배 보면서 승 1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시애틀을 본다면 당연하게도 언더를 봐야 됩니다. 아마 마운드전 속에서 3대2 정도 스코어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시애틀 역배 프랜, 그 다음에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들 프랜승은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시애틀이 애매하게 프랜승만 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디트로이트가 승리한다면은 마행까지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는 빠따 터지면 이깁니다, 그냥. 어차피 시애틀은 홈에서 빠따가 너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잖아요, 여태, 그죠? 1차전, 2차전에서. 그래서 디트로이트 빠따 터지냐 안 터지냐가 핵심인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0 형님까지도 감사드리고 데이터표 싹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프리뷰 여기서 끝 맞춰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초강 승부입니다. 제가 회심차게 또 꺼내든 카드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고,
경기를 재밌게 보시고 좋은 결과 정말 꼭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또 우리 유튜브 형님들께서도 최근에 따봉을 너무 잘 눌러주고 계셔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축구 많으니까 또 구독자 게시판 적극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 했는데 이제 진짜 해야 될 때일 것 같아요. 너무 또 다들 또 따봉 잘 눌러주셔서. 추가적으로 유튜브 형님들께서도 이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승부 데이터 또는 이렇게 데이터표 받으면서 함께 달려가 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쑥TV 여러분들께서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시고 또는 데이터표 필요하신 분들은 후원하셔서 데이터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